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이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48번 현장 질의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용품의 소유권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공사 중 사용된 안전용품은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했더라도 시공사인 수급인이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 현장에서 그 용도를 다했다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은 시공사인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모성 물품이 아닌 고가의 안전 물품은 발주사가 인수하여 안전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와 협의 후에 인수가 가능하며 강제할 수는 없다는 유권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질이 49번입니다. 산업재해 승인 유형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 등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로 생긴 경우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심장, 혈관 등의 병변 등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질병재해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다소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일부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로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 관련 증빙 또는 동료의 증언, 의료 기록 이런 것이 그 승인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로는 뇌혈관계 질병, 심혈관계 질병, 사인 미상인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족 보상보험은 급여의 약 52%를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가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인 불명의 산재는 지병보다는 과로사라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증명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승인 조건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의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산재 사망의 경우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질의 50번째 사항입니다. 재로 인한 사망한 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경우 유의사항은 사망 신고가 된 이후에 망자의 재산 처분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특정인의 고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질의 51번째 사항인데요. 사망진단서의 구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사체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사, 외인사는 어느 정도 산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타 및 불상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재에 처리할 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 52번째 사항입니다.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재예방 기술 지도비를 안전보건관리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공사비로 집행하는데 제하도급 시의 경우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건설공사 도급인인 A가 수급업체 B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시 수급업체 B는 그 공사 역무를 하도급 업체인 C에 재하도급 할 경우 기술 지도 계약의 의무는 원 건설공사 도급인인 A업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질의 53번째 사항입니다.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을 보관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수량의 20% 이상을 보관할 경우에 유의사항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각종 충남 또는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옥외주장시는 폭 2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조례에 의해서 옥내 저장시는 계부분은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활유의 지정 수량은 6,000리터로 약 30드럼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이 이상을 보관할 경우는 법적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질의 54번째 사항인데요. 안전관리자의 법적 임무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산안법 17조에 따라서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와 동등한 자격을 유지하면서 지도 조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그리고 회사별로 자체 규정하고 있는 사교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 이 세 가지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질의 55번째 사항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파견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 처리 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주사표 보고 의무는 사업주,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재조사표에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주는 사업주이고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실제로 지휘 명령을 받은 사용사업자의 내용도 추가로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질의 56번째 사항입니다. 산안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두 개의 협력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의 최소 바닥 면적은 2배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구두적인 내용이라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휴게실의 경우 다수 업체가 그 휴게실을 사용할 경우 바닥의 최소 면적은 보통 사용업체의 배수로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결정할 경우 그에 따라서 결정이 가능하다는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결정할 경우는 휴게실의 관리 책임자를 정, 부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자가 생각하는 산안법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